예,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취재한 정환봉 기자, 그리고 이미선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서울지부장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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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정 기자와 급식실 노동자들의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죠. 학교 급식실, 불을 다루고 위험한 조리기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위험할 것 같기는 한데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사실 평소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위험 요소가 있는 좀 위험한 작업장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뭐 실제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작년에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이제 5명이 근무하던 중학교였어요. 근데 작년에 그 중에 한 분이 폐암으로 1년 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고 그 전에 그러니까 2017년이죠. 이제 진단을 받으셨을 때쯤 2017년에는 또 다른 한 분이 이제 그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그 이제 약간 한쪽 몸이 마비가 되시는 상황이 있었고 그 전에도 두 명이 2016년에도 두 명이 이제 그 좀 구토 증세나 어지럼증을 느껴서 병원에 입원을 잠깐 치료를 받으셨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치면 5명이 근무한 학교에서 4분이 이제 세상을 등지시거나 이제 병원에 신세를 지셔야 됐던 그리고 한 분은 또 되게 크게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지금 일도 당연히 못 하시고 그게 그 학교만의 특수한 상황인가요? 좀 다른 학교도 대체로 그런 건가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취재하거나 이제 그 실태 조사한 결과들을 보면 이제 뭐 호흡기 문제를 가지신 경우도 되게 많고 이외에도 사실 기름 같은 걸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화상이 있거나 아니면 기름이 이제 미끄러우니까 이제 넘어지시거나 아니면 이런 사례들은 되게 엄청나게 많고 실제로 산재로 보이는 그런 상황들은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급식실 노동자들 전체 얼마나 됩니까? 2018년 2월 기준으로 이제 전국 학교에 7만 1,219명이 있습니다. 7만. 이 정도 있고 이거는 이제 숫자가 영양교사라고 학교 급식 전반을 이제 총괄하는 영양교사가 한 10,000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조리사가 실제로 한 10,000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이제 조리 실무사라고 해서 조리사 자격증은 없지만 실제로 이제 이 업무를 전담해서 조리를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5만 몇 명 명? 정도. 학생 수는 500만 명. 학생 수는 이제 이분들이 574만 명의 학생들의 574만 이제 명. 끼니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몇 명분을 대략 만든다고 이제 볼수 실제 있나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이제 3,056명을 상대로 급식 노동자 3,05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인당 100명 이상 식수 인원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식수 인원. 식수 인원이라고 하는 게 1인당 100명 이상인 경우가 81%. 81%. 그리고 심지어 이제 12%는 200명 이상의 식수 인원을 담당을 하고요. 이 문제는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 식수 인원이 50명에서 한 80명 수준 그렇게 치면은 이제 2배 이상의 식수 인원을 보통 학교 급식실에서 담당을 한다. 아무래도 그렇게 그 식수 인원이 많아지면 좀 노동은 더 힘들어지는 건 당연하고 급식의 질에도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제 조리를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인원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쉴 틈이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8시, 뭐 7시간 반. 근데 이제 그 급식 노동자분들은 그래도 이제 보람이 있는 거는 이제 그래도 열심히 하면서 식자재는 되게 좋은 식자재를 이제 비상급식이 되고 그 뒤에 이제 뭐 되면서 좋은 식자재를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힘이 붙이는 정말 잘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힘이 붙이고 힘들어하시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사례에서 말씀하신 폐암 사례, 그분은 그 이 발병 원인이 급식실에 있는 겁니까? 저희도 그렇게 판단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가령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이제 조리 과정에서 흔히들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미세먼지 막 얘기할 때 고등어 구우면 막 미세먼지 엄청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환기를 잘 시켜라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심지어 가정집에서 고등어를 구울 때도 미세먼지가 걱정되는 수준으로 나온다는 상황인데 사실 여기는 몇백 명. 적게는 몇백 명이고 많게는 2,000명까지도 이 조리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환기용 후드라고 이제 환풍기가 이제 만들어서 있지만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너무 낡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런 미세먼지나 유해 물질 그리고 이제 불연소 가스라고 하죠. 이게 가스를 쓰니까 이 가스가 제대로 연소되지 않은 채 나오는 유해 가스들에 노출되기 쉽고요. 실제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중학교회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이제 조리 실무사들이 이제 이 조리하시는 분들이 후드 흡입력이 약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꾸준히 이제 했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학교에서도 이제 점검을 해봤더니 별 문제가 없더라는 식으로 계속 넘어가다가 사실 이제 그
폐암이 발병이 됐고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뇌출혈 네. 때문에 이제 마비가 되시는 네. 상황들이 생겼는데요. 그 마비되시고 쓰러지신 6일 뒤에 이게 결국 후두가 교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좀 예전에 이제 폐암학회에서 이제 그 실시한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네. 이제 환기가 안 되는 곳에서 요리란 여성들의 이제 폐암 발병률이 네. 일반 여성들보다 5.8배 정도 높다라는 거의 걸 6배 보면 정도나 6배 높다고 높다는 걸 보면 네. 실제로 폐암이라든지 이런 신경계 문제들 네. 이런 거에도 이 조리실 환경이 네. 되게 급식실 환경이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노동 공간인데 네. 그럼 거기서 실제로 이 조리 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이 이 건강상의 문제가 네네. 어떤 것들이 발생합니까?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비정규 노동 네. 조합에서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제 94%가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질환을 겪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무거운 걸 많이 들고 뭐 그래서 그런 거죠. 근골격계라는 근육이랑 골격계 뼈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근골격계 질환이 높다라고 이제 분류되는 직업 중에 이제 농업인이 있는데 농업인 같은 경우도 80% 정도밖에 안 되고 네. 선박 제조업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몸을 쓸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데도 사실 70%에서 8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조리실은 94%가 지난 1년 동안 일주일 이상 근골격계 통증을 느낀 적이 있다라는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이제 인터뷰한 학교 급식실 노동자분들이요, 손가락 2개를 사용을 못 하세요. 오른손 손가락 2개를.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 오전에 일단 출근을 하면 이렇게 밑에 바닥에 있는 그 트렌치라고 하는데 뭐 배수되고 이제 물 빠짐되는 공간 다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린 재료들을 또 잘라야 되잖아요. 힘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제 손가락이나 이런 데 무리가 많이 이제 가하게 되고 물건 또 짐을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만난 분도 손가락 하나는 중지에다가 철심을 박으셨고 아이고. 한쪽은 계속해서 이제 너무 염증이 심해서 퉁퉁 부은 채로 있었고 또 다른 기자가 만난 분은 어깨 근육이 파열돼가지고 어깨를 정말 들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데도 이제 일을 하셔야 되고 뭐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칼에 베이거나 화상, 뭐 기름 이런 부상도 많겠죠. 그렇죠. 이게 저희가 이제 그때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 48% 정도의 노동자가 사고성 재해를 경험. 사고성 재해. 를 당한 경험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이게 보통 수저 같은 거는 열탕기에 넣어서 이제 끓는 물에 삶거든요. 이 물을 버릴 때 장화에 그 뜨거운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의 발을 거의 이식을 해야 될 정도의 심각한 이제 피해를 입게 되고 뭐 절단기 같은 걸 사용을 하다가 이제 큰 고기 덩어리나 이런 거 절단기로 잘라야 되는데 이제 손이 이제 잘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넘어지는 경우는 되게 다반사로 미끄러우니까 물기도 있고 기름도 있고 이래서 미끄러지는 경우는 일상 다반사로 벌어지는 경우라서 그렇게 그 사고성 재해를 입으면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인정을 받습니까? 네, 인정되는 비율은 의외로 이제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육부가 이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929건의 산재 신청이 있었고 이 중에 이제 그 인정된 게 1,850건이니까 95%를 좀 넘는데 문제는 신청 자체를 잘 못하는 것 자체가 이제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학비 노조가 조사 결과를 입수해서 분석해 보니 이제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는 산재 신청하는 경우는 1.8%, 피부 질환 경우의 경우에는 0.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사고성 재해는 그래도 명확하잖아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밖에 안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이제 그 노동자분들이 그냥 살짝 화상을 입거나 이런 거는 이거 산재를 신청하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벼운 부상은 늘 그냥 안고 안고 사는 가시는 거고 거죠. 아주 심각한 것만 신청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눈치를 주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요. 사실 그렇죠. 아까 학교에서, 말씀으로는 식수 인원 그게 100명, 200명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부상으로 빠져버리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그 부담을 다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도 하고 물론 이제 대체 인력이 있긴 마련돼 있긴 한데 사실 이게 바쁜 일이다 보니까 합이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런 이제 뭐 이런 예전에 합이 이제 좀 떨어지면 또 이제 차질도 빚고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산재 신청들을 가급적 안 하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그 전 교장이 이제 죽어도 내가 있는 한에서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자기가 이야기가 이병철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교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좀 원활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깨 근육이 파열된 부상을 입었는데도
사실 아직까지도 현재 신청은 9월에 지난해 이제 9월에 수술을 했는데도 2년 가까이 이제 네.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상황. 그 자세한 실상은 이따 이미선 지부장님한테도 더 여쭤보고요. 네. 이렇게 다치고 힘들게 일하는데 고용 형태가 굉장히 불안하다고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이 급식실 노동자 중 조리 실무사 네.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음식을 만드시는 이제 분들인데요. 이분이 5만 명 정도 계시는데 그 중에 약 0.9%인 470명 정도만 정규직이고요. 나머지는 교육공무직이란 이름의 비정규직으로 이제 소속돼 있습니다. 이건 네. 이제 국공립학교의 사례인 거고 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법인 소속인데 이들도 대부분 이제 계약직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파업을 예고를 한 네네. 것 중에는 고용 안정성 네. 문제도 들어 있는 네, 뭐 거죠. 그것과 사실 이제 이 고용공무진이 월급이 되게 낮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이제 네. 그런 월급 정상화 정도를 또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급식실 노동자이신 이미선 지부장님께 직접 한번 더 현장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부장님도 급식실에서 일하셨죠? 네. 어느 정도 일하셨어요? 2017년도 말까지 일하고 예. 지금 노동조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동조합에서 전임을 하시고 네. 그러면은 그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신 겁니까? 지금 전체 근속 경력은 7년 9개월 정도입니다. 7년 9개월 정도. 네. 그러니까 전임자로 나오기 전까지는 네네. 방금 얘기한 정한봉 기자가 얘기한 그 좀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일을 7년 가까이 하신 거죠. 네. 예. 학교에 계실 때 몇 인분만 드셨어요? 아까 식수 인원이라고 하던데. 네, 이게 해마다 아주 근소하게 조금씩 변하는데요. 예. 2017년도 기준으로는 220분 전 초등학교에 근무했는데 네. 220명분을 준비했습니다. 예. 네. 220명.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여성분들이 많죠. 네, 대다수가- 연령대는 네. 어떻게 됩니까? 대다수가 예. 여성 노동자들이고요. 예. 50대 초반이 평균 연령입니다. 50대 초반이 네. 60대 분들도 있고. 60대 분들은 없고요. 정년이 60세까지이기 때문에. 예, 네. 예, 그렇군요. 그 앞에서 이제 저희가 영상에서도 그들의 위험한 일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위험을 많이 겪으셨습니까? 사고를 당하신 적도 있습니까? 그렇죠. 네. 사례를 하나 좀. 사고는 늘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예. 저희는 그냥 주방이 아니라 집단 급식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기구가 있고 또 네. 불을 다루고 바쁘게 정해진 시간에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뭐 사고는 늘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제가 겪었던 사고라고 하면 제일 많은 게 화상 사고입니다. 화상. 크고 작은 화상은 네. 뭐 늘 달고 네. 다녔고요. 네. 예. 이제 뜨거운 물에 데이기도 하고 제가 실수하지 않아도 동료의 실수에 의해서 아까 장화에 그렇죠. 물이 옆에서 튈 수도 네네 있고. 장화에 네. 물이 들어간다거나 말씀하신 대로 네. 옆에서 튀어서 예.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튀김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작업복을 다 착용하고는 하지만 예. 이렇게 얼굴이나 몸 이렇게 가려지지 않는 부분으로 기름이 튀어서 예. 화상 사고를 입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구를 다루다 보니까 기구에 끼인다거나 뭐 베인다거나 예. 부딪힌다거나 이런 사고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예.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급식실 뭐 학생들 점심 먹는 시간 조금 전에 준비를 하고 점심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근무 형태는 어땠습니까? 오전에 일찍 출근해서 뭐 언제가 가장 바쁘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그 집단 급식소인 학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예. 그 아이들한테 겨우 밥 한 끼 해주면서 그러니까요. 예.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고 예. 뭐 그렇게 가서 예. 하루 종일 동동거리면서 일하고 집에 와서는 완전히 뻗어 있는지 이해를 예. 잘 못합니다. 남편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예. 근데 저희는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조금 일찍 출근을 해서 이렇게 업체에서 오는 물건이 제대로 왔는지 확인을 검수를 네. 하고요. 그리고 그 물건들이 이제 맞게 분리를 해서 뭐 네. 세척을 하거나 데치거나 냉장고에 보관을 하거나 이제 네. 이런 전처리 작업을 하고 그 조리 과정을 그 반찬이라든지 밥국에 맞춰서 조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 배식을 그렇게 해서 내보내고 점심을 좀 먹고 그다음에 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기록을 남깁니다. 예. 그리고 난 후에는 이제 바로 그 나갔던 것을 다시 수거해서 설거지를 하거나 예.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하루가 마무리되는 시각이 대략 몇 시 정도 됩니까?
저희가 8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예. 보통 일은 8시간 안에 끝난다고 보는데요. 예. 그래도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이 근무 시간 안에 끝나지 못하고 더 초과해서 일을 하거나 사람이 적으면 훨씬 더 오랜 시간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도 예. 있고요. 예. 메뉴가 좀 복잡하거나 음. 가짓수가 좀 많아지거나 예. 이런 날은 더 일이 꼬이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더 늦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한 동료가 아파서 뭐못 나왔거나 이런 네. 경우에는 더 그런 일이 생기죠. 네. 아까 정 기자가 그 환기 문제 네. 얘기를 아, 했는데 네. 환기 문제도 실제 일하시는 곳에서 심각했습니까?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음. 그 2017년도에 그 예. 반지하에 있던 초등학교 서울인데요. 예. 급식실에서 급식실이 반지하에 있어요? 네, 반지하에도 있기도 하고 완전 예. 지하에도 있기도 합니다. 아, 아직도 그렇습니까?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그 반지하에 있던 급식실에서 예. 노동자들이 그 급식소 안에 수증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고 냄새가 잘 빠져나가지 않는 문제를 좀 이렇게 예. 의문을 갖다가 예. 본인들이 이제 두통이나 어지럼증 이런 것 때문에 병원을 좀 다녀서 치료를 하고 예. 이제 계속 이게 해가 바뀌었는데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노동조합에 문의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2005년도에 환기 시설이 설치된 이후에 교체가 한 번도 안 됐고 그동안에 이제 위생 검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나오는데 예. 그때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환기 시설이 고장이 나 있었던 거예요. 저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시정 요청하고 예. 고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저도 급식실에서 오래 일했지만 이렇게 6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는 동안에는 더욱더 이렇게 튀김을 오래 한다거나 예. 전 요리를 전판 앞에서 오래 하게 되면 이렇게 시야가 흐려지고 두통, 어지럼증, 뭐 구토 예. 막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저앉게 되거나 일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제 동료는 직접 쓰러지기도 했었고요. 아이고. 그래서 아까도 경기도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작년 그것도 한여름이 아니라 가을, 늦가을이었는데 그 튀김을 오래 하시다가 예. 갑자기 쓰러져서 119에 실려가신 조합원님이 계세요. 예. 뇌경색이셨어요. 그렇게 그 환기가 잘 안 되고 네. 좀 시설이 불량을 하면 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급식의 위생 문제도 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환기가 잘 안 되거나 뭐 이러면? 그렇죠. 없다고 볼 수 없죠. 저희가 뭐 최대한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뭐 굳이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저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먼지라든지 이런 네. 이물질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네. 켜놓으면 그런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작업에서는 그런 거를 일찍 꺼놓고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예.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일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부상을 입으시거나 사고성 재해를 당하면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게 참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건데요. 네. 이렇게 크게 화상을 입거나 예. 크게 다치지 않으면 그냥 밥 나가는 게 최우선입니다. 근데 이게 오래된 간습처럼 현장에서 선수권. 늘 그런 그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렇게 큰 사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 아니면 작은 화상이면 열기시키고 그냥 바로 일하고 다치거나 이러면 뭔가로 이렇게 감싸고 그냥 일하고 뭐 어디서 부딪혀서 그런 상황이면 그냥 절뚝거리면서 일하게 되고 밥이 최우선입니다. 밥 나가는 게. 그래서 밥 나간 이후에 그다음에 쓰러져도 처리를 밥 하거나 나간 이후에 쓰러져라 뭐. 그게 사실은 현장의 현실입니다. 예. 예. 뉴스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이죠. 7월 3일부터 사흘 동안 파업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이 파업을 하는 이유, 가장 분명 뚜렷한 이유는 뭔가요?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을 예. 직접 보면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고용 안정이나 임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을 계속 해왔는데 예. 이게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깊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가 밥을 먹여서 졸업했던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저희처럼 이렇게 불안하고 차별받는 노동자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 대물림되는 것 같고 어른으로서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예. 선배 노동자로서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규직 문제를 좀 우리 사회에서 예.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도 내거셨던 거예요. 예.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리하고 예.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 공정임금제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좀 지켜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 인근 교섭 중입니다. 예. 그것과 산별교섭 형태로 하고 네. 사용자 쪽은 교육청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저희에게 맞는 네. 교육 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현재 고용의 불안정성을 해소해 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정 기자 얘기했던 거는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네. 크다. 네. 뭐 이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맞습니다. 임금 격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하실 때 어느 정도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물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급여가 좀 많이 오른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예. 저희가 문재인 제가- 정부 들어서 급여가 아니, 많이 그렇진 오른 않죠. 건가요? 그건 그것과는 아닙니다. 무관하고 네. 예. 저희- 예전에 비해서 네, 예. 제가 11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예. 2011년도에 입사했는데 그때만 해도 기본급이 70만 원, 80만 원 이랬고 수당은 명절 상여금 10만 원이 다였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러면 100만 원이 안 됐던 거네요. 네, 예. 그래서 실수령액은 100만 원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그 지나간 지나간 세월 속에서 그런 예.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조금씩 지금 현재의 수준으로 예. 끌어올린 것입니다. 예. 현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지금 예. 7년차 조리사인데 예. 제가 월 실수령액으로 받고 있는 거는 190만 원 정도 되고요. 예. 근데 이게 방학 동안은 저희가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방학 때는 예. 급식이 그래서- 없으니까. 네, 예. 그래서 1년으로 연평균으로 따지면 예. 한참 내려가죠. 예. 근데 이제 정규직과의 격차는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정규직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줄었는데요. 그 신규 입사자에서 10년 이하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래도 예. 70% 가까이 받습니다. 예. 근데 10년 이상이 넘어가면 한참 그 아래로 계속 떨어집니다. 격차가 벌어지는군요. 네. 오래 근무할수록. 네네. 그래서 그 요구 사항 중에는 정규직의 몇 퍼센트 달성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네, 그게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정규직 임금의 80%는 줘야 공정임금제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네,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낙연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파업을 좀 자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오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가 20년 이상씩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서 네. 빈부격차라든지 차별이 만연돼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문제를 정부하고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한테 계속 자제라 참아라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답인지 본인들도 월급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일 텐데 예. 밥값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치인답게 저희 국민들에게 국회는 모범을 지금 보였으면 놀고 좋겠습니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혹시 그것 관련해서 국회에 상정돼 있는 법안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잘 그것까지는 몰라서. 저희와 관련된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관련. 여러 예. 제가 어느 한번 부분을 예, 말씀드려야 될지. 예.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미처 여쭤보지 못한 얘기가 있으면 국민들께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 혹은 국회에 좀 이거는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신다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 공공기관 중에서 학교가 비정규직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비정규직 관련한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예. 노동 존중이나 노동법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학생 신분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돈이 떼이고 잘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청년으로 이제 취업을 사회에 나와서 안전하지 못한 일터에서 억울한 죽음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게 네. 계속 연일 보도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문제들을 계속 개별 몇몇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모습처럼 쉽게 잊지 말고 저 비정규직 문제를 우리 사회 전반적인 큰 문제로 네. 해결해야 가는 문제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학교 저희가 파업을 하는 것도 예. 단순히 저희의 뭐 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이익을 위해서 하는 파업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네. 이런 사회를 좀 바로잡는 것으로 이해를 네. 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그 사흘 동안은 그러면 이제 학부모들은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뭐 도시락을 싸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좀 이렇게 동참을 연대의 뜻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시나요? 바람이죠. 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네. 저희 지역 주민들도 계시고 그런 학부모 단체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많이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예. 스튜디오까지 직접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